남자 머리 위에 용각을 보고 나서야 여인은 어젯밤 자신과 동방화촉을 올린 남자가 바로 여러 해 전 자기가 구한 그 하얀 용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인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용왕의 총애를 받은 후 하룻밤 사이에 배가 갑자기 풍선처럼 불러오른 것이었다. 이때 그녀의 배는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고 아버지 일행은 여인이 괴물을 베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를 바로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 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심술궂은 여동생에게 자비를 빌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더니 바다 속 각종 새우 병사와 개 장수들이 함께 위아래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수면에는 생기가 없는 물고기와 새우들이 떠다녔다. 그들이 여인의 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여인의 뱃속에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이 항상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이 세상에 내려오면 반비를 내려 인간세의 여러 해 가뭄을 없앨 수 있었다. 인간세의 가뭄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여러 해 전 여인이 바닷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용왕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용왕은 여인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여인을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 또한 어떤 여자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용족은 자손이 생기지 못해 인간세에도 계속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은 곡식 하나를 거두지 못했고 빨리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황제는 인간세에서 99명의 처녀를 뽑아 용왕에게 바쳤다. 용왕이 그중 한 처녀를 선택하여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을 낳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용왕은 거울 속에서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인간세로 향했고 인간세의 여인은 백가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그녀가 용왕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새어머니가 제안하기를 여인을 궁리에 내시 이공공에게 첩으로 시집 보내자고 했다. 이공공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측근으로 이공공이 황제 앞에서 좋게 말만 해주면 이번 처녀 제사 문제를 그들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었다. 여인은 거절하려 했으나 그녀는 백가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에 결국 그날 밤 여인은 이공공의 방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이때 용왕이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났다. 이공공이 여인을 모욕하는 것을 보자 용왕은 한 손바닥으로 그를 쓰러지게 했고 곧바로 여인 앞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인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날 여인이 깨어났을 때 용왕은 바로 그녀에게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여인이 용왕의 정체를 의아해하던 중 갑자기 용왕 머리 위에서 용각이 자라났다. 이것을 본 여인은 바로 예전에 구했던 그 하얀 용을 떠올렸다. 是你啊？你是当初的那条龙？是我乃西人四海龙王敖光。 그리고 용왕은 여인의 구명 지은 애 감사하며 곧바로 여인에게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용왕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즉시 용왕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용왕은 여인의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바로 용궁으로 돌아가 예물을 준비하여 반드시 대회를 차려 그녀를 용궁으로 맞이하겠다며 꼭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고는 용왕은 인간세를 떠났는데 그 다음 순간 여인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순간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버지 일행이 방으로 쳐들어왔다. 白姐，这肚子怎么会这么大？你这个逆女，你是跟一个阉人在一起，怎么会有身孕呢？ 화가 난 아버지는 여인의 배를 또 한 번 걷어찼다. 그런데 다음 순간 뱃속의 두 태아가 즉시 고통을 느꼈다. 한편 다른 쪽 용왕은 용궁에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쓰러졌다. 용족의 후회는 여자와 관계를 가진 후 일정 시간 잠에 빠지기 때문이었다. 한편 여인의 아버지는 여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백가의 문풍을 더럽혔다며 여인을 하인으로 격하시켰다. 매일 집안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하게 했으나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의 물은 마을 사람들이 다 퍼가 버린 상태였다. 이날 간신히 한 고깃가에 도착했으나 이 고깃가도 이미 마른 샘이 된 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걱정하던 차에 여인 뱃속의 태아가 그녀의 슬픔을 느끼더니 다음 순간 뱃속의 태아가 직접 자신의 기운을 활용하여 마른 샘에서 물줄기를 뿜어내게 했고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물 걱정을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일행은 샘구멍에서 물을 기르려고 서로 앞다투었다. 그런데 한 안악이 여인을 막았으니 그녀가 혼전 임신으로 문풍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샘물을 얻을 자격이 없다며 심지어 여인을 땅에 밀쳐 넘어뜨렸다. 그러자 뱃속의 태아가 순간 화가 났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들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계속 가뭄에 시달리게 하여 물도 못 마시게 하리라. 我的水怎么没了？见鬼了！我的水怎么也没了？没了，水呢？怎么又哭了？看一下，看一下。 그러나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물통에 갑자기 물이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여인은 서둘러 뱃가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부모는 당장 물을 마셨다. 여인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물을 조금 마시려 했으나 어머니에게 거절당했다. 그녀 뱃속의 아이가 이미 10개월이 되었는데도 태어나지 않아 요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불길한 그녀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다. 我肚子里的孩子不是妖孽。 不是妖孽，那你怎么生不出来？ 여인 뱃속의 아이가 요괴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는 당장 땅에 있는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고 여인의 배를 내리치려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이 바로 용왕의 아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는 여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했다. 娘亲没有撒谎，我们就是龙王的彩蛋，你这样欺负娘亲才会遭天谴。 여인은 자리 가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 자기가 임신한 것이 정말 용왕의 아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용왕님은 사방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신성하여 모독할 수 없다며 내가 뭔데 용왕님이 너를 간득산 하시겠냐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심술궂은 여동생이 임신한 모습으로 백가에 돌아왔는데 마차 한 가득 물을 가져왔다. 마침 이때 평소 황제를 위해 천문을 보는 대사가 갑자기 백가에 나타나 여인 뱃속의 아이를 한눈에 보고는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이라고 했다. 纯阳参见护士灵童。什么？护士灵童说了我们是护士灵童，看来人家还是有些识货的人嘛。 구경하는 이웃들이 수군거리던 차에 심술궂은 여동생이 대담하게도 자기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이라고 인정했고 며칠 전 용왕님이 꿈에 나타나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가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인간 새의 가뭄이 든 것은 바로 여인 뱃속의 아이가 요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여인을 즉시 제거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당장 여인을 처형하려 했다. 그런데 이때 황제가 대사의 안내로 백가에 도착하여 세상을 보호하는 영동의 탄생을 맞이하려 했다. 你快救救民女！这帮人污蔑我是妖妇，要把我的孩子逼下！求求你，救救民女的孩子！ 하지만 이때 심술궂은 여동생이 황제에게 말하길 인간세의 가뭄은 모두 그녀 때문이라며 예전에 그녀를 용왕에게 바쳤는데 부도를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베어 용왕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계속 가뭄이 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의 배는 하룻밤 사이에 풍선처럼 커졌으며 태아가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형을 본 황제도 까닭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여인에게 돌렸다.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이 용왕의 혈육이라고 설명하려 했으나 심술궂은 여동생이 단호하게 말하길 여인과 그 뱃속의 아이를 하늘에 제사 지내 용왕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 용왕은 이미 꼬박 10개월 동안 잠들어 있었다. 자기가 10개월이나 잠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안절부절 못하며 인간 새로 향했다. 来人，把这妖妇绑起来！不要，陛下，不要，陛下，你听我说，陛下，不是，放开我们娘亲！可恶，这个愚蠢的凡人，出去撕烂他的腿，